네, 반갑습니다. 코인동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네, 우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코인이 지금 이틀 연속 반등 흐름이 전개됐다가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오늘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영향 때문에 우리 코인시장도 살짝 좀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우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코인시장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죠.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반감기 역사를 보게 된다면, 자, 우리 대부분의 코인들, 거의 모든 코인들이 지난 세 번째 반감기 때도 모두 다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리플코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리플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좀 명확히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2020년도 5월달에 있었죠. 그런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20년도 12월 29일자로 해서 반감기 혜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고가까지 약 1160%나 급등하는 모습, 거의 13배죠. 13배나 폭등하는 흐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혜택에 지금 리플코인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 자, 이때 당시 또한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할 부분은 20년도 12월 29일 날 저점을 찍었는데 그 일주일 전이었죠. 바로 12월 22일 날 바로 SEC가 우리 리플에게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송 리스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지금 1160%나 급등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소송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감기 이슈를 통해서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알트코인들도 그 행보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관건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쳐나가다가 엄청나게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전개가 되면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 저가까지 마이너스 15%나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변동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된 요인은 바로 이 기사 내용인데, GBTC에서 전날 6억 4,3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ETF가 전환되고 나서 가장 큰 유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기사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악재로 지금 간주가 되는데, 이것은 악재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GBTC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GBTC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만든 신탁펀드 상품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이런 거대 대형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기관들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게끔 신탁펀드를 만들어 놨고, 이게 바로 GBTC입니다. 그런데 이 GBTC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의 의무 보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ETF가 출시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GBTC 상품이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도를 하고 이 ETF 쪽으로 현재 갈아타기 하려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도가 되면서 현재 시장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매도를 한 물량들은 다른 곳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다시 ETF 쪽으로 좀 건너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GBTC뿐만이 아니고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독일 등에서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낮은 수수료로 인해서 지금 이것을 유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이 낮은 수수료를 위해서 다른 비트코인 상품, 바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악재가, 본질은 악재가 아니고 이것이 다시 ETF 쪽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1월 10일 날 출시가 됐는데 요 고점이었죠. 이때가 출시가 됐는데, ETF가 출시가 되면은 우리 기대감이 엄청 났었습니다. 역대급 급등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고 이 GBTC에서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 흐름이 전개됐었습니다. 고점에서 저가까지 마이너스 20%나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됐었죠. 그러나 이것도 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신고가까지 계속 찍었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 다시 한번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진정세를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ETF가 성공을 좀 거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일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등록 투자 자문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ETF 투자와 자금 할당이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물 ETF에 투자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물 ETF 자금 흐름은 바로 개인과 트레이더들이 주도한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진짜 기관 그리고 자산 관리자, 자문가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조금은 걸린다. 이런 매수 채널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검토 기간 이후에는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일단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고 차익 실현이 살짝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역대 신고가를 계속 찍어주었죠. 이때 이 상승력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개인들과 일부 트레이더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관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ETF 관련해서 기관들의 이 막겐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인데 이 자금의 규모가 자그마치 2에서 3경원입니다. 조 단위가 아니고 경 단위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안 됐다는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곧 이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은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지만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 이 저자도 비트코인의 굉장한 애호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비트코인이 30만 달러 갈 것이다 라고 좀 분석을 내놨는데, 얘기를 들어보시면, 나는 금과 은을 좋아하고 광산도 소유 중이다. 하지만 금과 은은 가격이 오를수록 채굴량이 늘어난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공급량이 한정, 제한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1억 원이긴 하지만 이 가격은 무한대로 급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직 제한되어 있다,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다른 어떤 자산들보다도 이 비트코인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무한대로 급등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다만 이 투자라는 거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런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그리고 눌림목권 출현했을 때 이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리플코인을 계속해서 끌고 가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CEO, 돈나무 언니라고도 불리는 캐시 우드도 비트코인이 20억 원 간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 분석은 23년까지의 전망입니다.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다음 행보는 25년 말에 상승장이 끝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25년 말까지는 상승장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반감기 정점은 33만 달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 역사가 반복된다면 다음 강세장의 정점은 반감기 이후 약 546일 정도 후에 나타나는데, 이는 25년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최소 1년 반 18개월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좀 넉넉한 기간이죠. 충분히 열심히 활발하게 수익을 돈을 많이 벌어내시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악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역사적 패턴에 따라서 반감기 전에 랠리를 펼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굴자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직전에는 갑자기 하락한다고 경고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게 이 ETF뿐만이 아니고 이 채굴자들의 매도 행렬도 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굴자들이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선 반감기를 앞두고서 전력 사용량을 최고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채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지금까지는 5억을 벌었는데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반감기가 지나면 이제는 1억을 투자해서 2억 5천만 원밖에 못 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산 단가는 올라가고 외적으로 유지 비용, 운영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버티지 못하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은 지금 3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최선책이 그동안 채굴을 해왔었던 이 비트코인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매도 행렬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면 매도 폭탄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매도 폭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기사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당시에 채굴자발 매도 폭탄이 촉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 번에 그치게 된 거 아니고 비트코인 반감이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지금 현재 매도가 시작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현재 굉장히 흥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자금 유입이 둔화되지 않는 한 강세장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 폭탄들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ETF가 굉장히 선방돼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이었죠. 미국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 신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금리가 기존대로 3번 인하한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은 환호를 했고 시장의 기대 그대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도 역대 최고점을 좀 찍었고요. 그리고 최초로 지금 5,2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규 매수세가 이제 강력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비트코인 우리 코인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졌다는 걸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리플 코인도 지금 현재 소송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런 대형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멋진 급등은 전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꿔줘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소송 리스크가 지금 가장 관건이죠. 소송 리스크도 이제 그 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지금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기사입니다. 지금 SC와 리플 양측에서 법원에 소송 정보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미리 합의가 된 사안인 거죠. 내용을 좀 보시면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SC와 리플사 이제 공동으로 제출한 요청서를 승인해주게 되면은 이 두 측에서 소송 정보는 SEC와 리플사 간 소송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플의 재무 기록 그리고 기관 판매 내역 등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려왔었던 내용입니다. 가장 쟁점이 가격 조작이죠. 가격 조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가격 조작은 이제 SEC가 포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SEC가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리플은 이제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리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놨습니다. 부자 기업이기 때문에 SC가 원하는 만큼 그대로 합의금을 다 갖다 주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소송은 어떻게든 끝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리플이 더 이상 가격 조작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금 고래 세력들이 매집을 해왔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죠. 1,100만 개를 매집했다. 공급량의 46%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매집성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력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가격 조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매집 기사가 나오는 만큼 그대로 상승력은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송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오히려 리플이 SEC에 합의 카드를 지금 제시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도 이제 곧, 자, 그 윤곽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이 이제 굉장히 멋진, 자,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 합의 관련해서 미국 대선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트럼프가 이제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의 9%포인트나 앞서 있는 상황이죠. 바로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정당입니다. 집권하게 된다면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의 상승력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견인 역할까지 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최근 트럼프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당선 시에는 규제 당국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상승을 지금 저해하지 않겠다,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보유자 48%가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코인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디지털 자산 채택이 늘어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 과거 행보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좀 띠면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이 좀 나돌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을 하고 SEC 위원장을 교체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 지지자를 원하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입니다. 이 위원 같은 경우는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는데, 자, 작년도부터 SEC가 이 비트코인 ETF를 계속해서 좀 방해를 해왔었죠. 그런데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런 SEC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위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죠. 자, 리플의 소송전은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지금 계속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위원은 특정 영역에 깃발을 꽂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규제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해당 영역을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게 된다는 점이다. SEC는 규제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리플의 어떻게 보면 좀 친화적인 그런 성향을 띤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지금 SEC 차기 위원장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전은 어차피 올 11월에 지금 대선에서 지금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갠슬러는 우리 리플과의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를 해서 원만히 지금 큰 자기네들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남는 장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원만히 합의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송이 이미 지금 끝났겠구나라고 좀 엿볼 수 있는 대목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2월 20일자로 해서 우리 리플이 판매 계약서를 좀 오픈을 했고, 이에 대한 SEC의 답변은 3월 13일자로 지금 오픈이 됐었어야 되는데, SEC가 한번 제출 기한을 연장 신청했었죠. 자, 이 날짜가 2월 28일 날짜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인 2월 27일에 고래 세력이 약 3억 개 리플을 이체를 했습니다. 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익명 주소를 이체를 하면서 매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거 한 번에 그친 게 아닙니다. 3월 8일 날짜에도 같은 물량을 같은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이 소송 리스크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날짜도 굉장히 좀 공교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SEC 내부의 움직임인데, 지금 SEC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변호사들 중에서도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상대하던 총괄 변호사까지 돌연 퇴임을 했습니다. 이 날짜도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퇴임 소식이 22일 날 발표가 됐고, 그러면 21일
이 2월 21일에 지금 퇴직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라단 스튜어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2월 20일에 우리 리플의 판매 계약서 이제 검토를 했었을 것이고, 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퇴직을 했다는 거,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좀 공교롭죠. 그렇다면 이 라단 스튜어트 총괄 변호사도 이 판매 계약서를 통해서 지금 SEC가 이제 이 합의를 하겠구나라고 많이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까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 소송은 그 끝이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차트에서도 이제 변곡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재차 강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여력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는 만큼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소송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우리 안전하게 세력들의 맥점 자리 기다렸다가 찾아 공략에 들어가실 겁니다. 자,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인이 나오는 대로 우리 코인시장 현재 24시간이 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인이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이 나오는 대로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편안히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41-7908 010-654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라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란 말이 있죠.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많이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 그냥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움되시고 힘도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